뭐가 있다? 첫 번째, 우리는 그지? 부사 플러스 체형. 근데 이게 비동사 되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네, 원래는 관형사가 이렇게 체형을 꾸며주는 게 맞는데 관형사와 체형의 결합이 아니어서 이게 비동사가 된다 했어요. 두 번째, 뭐가 우리는 비동사다? 어간 플러스 체형. 자, 어간이 관형사처럼 체형을 꾸며주려면 어간이 체형을 꾸며줄 수 있도록 해주는 뭐가 있다? 그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던, 을 이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거 생략 때문에 비동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어간과 용언의 결합이 우리는 비동사가 되었는데 이게 비동사가 되는 이유는 뭐였다? 그지? 연결 어미의 생략 때문에.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새해, 새 구두 이것처럼 뭐였다? 관형사와 체연의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를 척척 해내다라는 뭐가 여기에 부사가 뭐와 결합했다? 이 박사라는 체연과 결합했다. 그래서 부사와 체연의 결합 때문에 이게 비동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 다음 어간이 체연을 결합하려면 덮은 밥, 그 다음에 먹을거리, 그 다음에 검은 버섯 이런 형태로 있을 때 자, 이런 관형사형 전성어미 동사 형용사를 관형사처럼 바꾸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은 밥을 뭐랍니까? 덮밥, 먹을거리를 먹거리, 검은 버섯을 검버섯 이런 식으로 뭐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뛰다와 놀다가 있을 때 우리는 뛰다와 놀다를 이어주는 것이 뭐 때문에 놀다 이런 형태로 돼야 돼요. 그런데 놀다가 아니라 우리 뭐라 말합니까? 뛰놀다 이렇게 어라는 어간과 용언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가 생략됩니다. 그것 때문에 뛰놀다는 비동사.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뛰놀다가 비동사가 되는 이유는 어간과 용언을 이어주는 뭐의 생략? 연결 어미의 생략 때문에 비동사 되었다. 그렇죠? 두 번째, 덮밥, 먹거리가 비동사 되는 이유는 어간이 무엇을 체언을 수식해주기 위해서는 관형사처럼 바꾸어주는 뭐가 필요하다? 관형사형 천성어미가 필요하다. 근데 그 관형사형 천성어미가 있다 없다? 없이 바로 덮밥, 먹거리, 검버섯 이렇게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되었다. 그렇죠? 세 번째, 새해, 원래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뭐였다?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는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와 체언의 결합 때문에 비동사가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번에는 성분이라는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자, 이 성분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문장 안에서 역할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 이렇게 성분의 개념을 정의했을 때요. 성분의 개념은 문장 안에서 무엇에 따라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것을 성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라는 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대요. 첫 번째 주요한 역할하는 거. 무슨 성분? 주성분. 그 다음에 어떤 거? 더해주는 거. 이거는 없어도 되지만 어떤 의미를 더 분명히 해준대요. 이것은 무슨 성분? 부속 성분. 그 다음에 홀로 쓸 수 있는 성분. 어떤 성분? 독립 성분.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주성분에는 네 가지의 성분이 필요한데 이때 성분은 전부 다 어로 끝난대요. 자, 주성분에 뭐가 있어요? 주어, 그 다음 네, 서술어 됐고요.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주성분에는 네 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 부속 성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관형어와 부사어. 관형어는 뭘 꾸며주는 거? 관형어는 관형사가 뭘 꾸며준다?
관형사 체현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형어 또한 체현을 꾸며주는 거. 그 다음 부사어는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사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 다음 독립성분에는 뭐가 있다? 독립어가 있다. 자, 여기까지 외웁니다. 시작. 자, 외웠나요? 자, 주성분 민설아 주성분 네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다연, 부속성분, 관용어,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성분.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한대요. 그런데 성분에는 이런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도 있지만 모두 있다. 필수성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필수성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 안에서 이것이 빠지면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래. 그래서 있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필수성분 말합니다. 당연히 필수성분에는 주성분 4가지를 가져오고 여기에 플러스 부사어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어 뭐가 있다?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필수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서술의 자릿수는 뭐를 제외하고 서술어를 제외한 무엇의 개수? 필수 성분의 개수를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 이렇게 말했대요. 이해됐니?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를 이것을 먹었다의 서술 자릿수를 보면 이 먹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 몇 자리? 자, 민설 몇 자리 서술어?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릿수라는 것이 서술어를 제외한 무엇의 개수? 필수 성분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먹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먹었다라는 것을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2자리 서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라는 이 문장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나누는 뭡니까? 주어, 편지를, 그 다음에 우체통에, 네, 부사어입니다. 어떤 장소나 공간은 부사어. 그러면 나누는 뭡니까?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 부사어는 뭐였기 때문에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2자리 서술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생략되었을 때 나는 편지를 넣었다.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때문에 이 우체통에는 생략하면 안 된다. 이러한 부사어를 우리는 무슨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넣었다를 몇 자리 서술어 할 수 있다? 3자리 서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3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주어는 무엇이고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자, 우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지읒 뭐라 그런다? 조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것들을 각각 만들어주는 격조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주어를 만들어주는 격조사는 뭐가 있냐? 보통 은, 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은는 보조사가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가 그 다음에 높이문해상 깨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외우세요. 좀 더 질문합니다. 그 다음 목적어는 을과 를 이게 존재하고요. 보어는 이가. 자, 그러면 주어랑 보어랑 똑같이 이가 이가가 쓰였을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 때문에?
이 가 뒤에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와야 됩니다. 뭐는? 보어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와야지만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서술어는 이것은 책상이다. 이다가 있고요. 소유를 나타내주는 뭐가 있다? 관용교사 의가 있고요. 그 다음 부사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뭐 이런 것들 있죠. 누구 누구와 그거 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사격 조사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립어는 대상 부르는 거 우리는 문학할 때 있습니다. 대상 부르는 혹격 조사 뭐가 있다? 아, 야, 여, 이여, 이시여 뭐 이런 혹격 조사가 독립어를 만드는 조사이다. 외울 수 있습니까? 자, 외울게요. 시작.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혈영, 주격 조사는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높임 깨서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보어를 만드는 거 뭐가 있다? 보어 가. 그런데 어떤 서술어 앞에만 와야 된다? 되다 아니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서술어를 만드는 거 뭐가 있다? 이다. 그리고 관형어를 만드는 것은 의, 부사어를 만드는 것은 많습니다.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자, 이 에서와 에서가 있는데 이때 두 가지 에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 에서는 어떨 때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학교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개최한다라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의미일 때는 이게 주격조사로 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학교에서 뭐 했다? 축구를 했다. 이게 공간이나 장소의 의미일 때는 에서를 사용한다. 이해하셨어요? 이때 집단이나 공동체에서는 주격, 공간이나 장소의 의미일 때는 부사교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런 의미 다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자, 관형어. 그러면 이제 관형어라는 것을 할 건데, 자, 관형어는 우리는 효령. 관형어는 무엇을 꾸며주는 것을 말한다. 네, 체언을 수식하는 모든 문법 요소를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형어에는 뭐가 있냐?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품사 중에는 어떤 품사가 체언을 꾸민다? 관형사. 이해했죠? 두 번째, 우리는 어간에 아까 관형사처럼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전성어미. 그지? 관형, 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다? 은, 는, 던, 을. 이게 있고 체연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체연에 소유의 의미를 더해주는 관형격 조사가 있어요. 이거 뭐요? 의, 체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미를 더해주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요. 네 번째는 뭐가 있다? 체연과 체연의 경우가 있다. 자, 각각 예시 들어볼게요. 새, 그렇죠? 책이라는 것을 관형사가 꾸며줍니다. 그러면 이 새는 품사는 관형사, 성분은 관형어. 알겠죠? 그 다음 예쁘다. 자, 가방이 예쁘다라는 것은 예쁘다는 품사가 뭡니까? 품사, 형용사. 그죠? 근데 이 예쁘다가 어떻게 예쁜 가방 이렇게 꾸며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쁘의 어간입니다. 그죠? 예쁘가 어간이 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어서 예쁜 가방 이렇게 꾸며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 성분은 관형어. 이해됐죠? 자, 철수의 채. 철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 품사보다 명사,
의, 조사, 명사와 조사가 뭐의 역할을 한다? 관형, 어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환경부 장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는 뭐다? 명사다. 장관은 뭐다? 명사다. 명사 플러스 명사. 명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이거는 명사. 품사는 명사이지만 성우는 뭐다? 관형어. 자, 여기서 주고할게요. 관형어라는 것은 품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뭐만 신경 쓴다? 체언을 꾸며주는 모든 문법 요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꼭 관형어를 꾸며준다 해서 반드시 그것의 품사가 뭐가 아니다? 관형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환경부 장관을 보면 자, 환경부의 장관 스님 그러면 3번과 4번은 그냥 이 의가 생략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영이가 저 남자의 친구는 잘생겼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남자의 친구가 잘생긴 거고 만약 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남자친구.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결합했지만 남자의 친구라는 것과 남자친구 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처럼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이해됐죠? 이것까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는 문장이라는 개념을 넘어갈 필요가 있대요. 이 문장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문장을 이루려면 네, 주어와 서술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법 요소를 뭐란다? 문장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문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대. 주어와 서술어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문장 무슨 문장? 혹 문장과 어떤 문장이 있다? 견문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혹 문장은 주어 서술어 몇 개? 주어 서술어 한 개. 그죠? 그리고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 몇 개? 주어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인 것을 견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런 견문장이 다시 두 가지로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대상과 대상을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그지? 아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들은 적 있을까요? 네. 근데 이어진 문장의 구조는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가 뒤에 쓰이는 것을 이어진 문장 이렇게 말했대요. 그 다음 아는 문장을 보면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어가 있다. 그리고 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섯 가지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명사절, 두 번째 반영절, 세 번째 부사절, 네 번째 인용절, 다섯 번째 서술절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이 문장과 문장이 독립된 성격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어떻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이렇게 이어진 문장으로 존재한다. 이해되셨니? 자, 오늘은 이 문장 여기까지 할 건데 우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문장부터 서술절 시작.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외웠을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나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이지만 너는 여자이다. 이거 보세요. 그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너는 여자이지만 나는 남자이다.
순서가 바뀌어도 문장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이 지만이라는 연결어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냐. 첫 번째는 원인, 두 번째는 조건, 그 다음에 결과, 과정, 양보, 목적의 의미일 때 순서가 바뀔 수 없대요. 자, 나는 너를 보려고 나는 학교에 갔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나는 너를 보려고 이게 뭡니까? 목적입니다. 나는 학교에 갔다. 결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학교에 가려고 나는 너를 보았다. 물론 뭐 말은 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원래의 문장의 의미는 바뀌어버리네요. 그래서 앞뒤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남아있다 아니면 바뀐다? 바뀐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는 문장을 보면 이 주어 서술어가 어떤 역할? 명사의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는 명사형 전성어미 뭐란다? 임, 기 이렇게 세 가지 말한다고. 임, 기는 주어 서술어가 뭐처럼? 명사처럼 쓰일 수 있도록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말했대. 그러면 날이 밝다. 날이 밝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걸 본다면 나는 날이 밝음을 깨달았다. 자, 나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나는 네가 범인임을 알았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를 보면 임, 기 이것을 통해서 날이 밝다라는 거, 네가 범인이다 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뭐처럼 쓰이게 해준다? 명사처럼 쓰이게 해준다라는 것을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여서 명사절을 이루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라는 때는 여기 안에 있는 문장이고요. 이 커다란 문장으로 보았을 때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볼 때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안으로 볼 때는 명사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들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관형절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가 있다? 는, 던, 을. 자, 이런 게 있대요. 우리는 두 가지의 예문을 들 겁니다. 자, 나는 그가 버린 책을 찾았다 라는 게 있고요. 나는 그가 책을 버린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보았을 때 어떤 하나는 우리는 어떤 거? 이것을 동격 관형절이라는 말 사용하고 어떤 하나는 관계 관형절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동격이고 뭐가 관계입니까? 자, 효연 찾습니다. 찍어요. 1번, 2번. 동격은 뭡니까? 1번, 2번. 2번. 어떻게 알았지? 자, 동격은 2번이 우리는 뭐다? 동격 관형절이다. 그래요? 그러면 1번은 무슨 관형절? 네, 이거는 관계관형절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러면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의 차이가 뭐냐? 자, 우리는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의 차이는 이 꾸며주는 문장의 완전성의 여부로 봅니다. 그러면 그가 책을 버리다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서 이 사실을 꾸며주고 있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는 것은 문장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우리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서로 동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관계관형절은 영어에서 관계 대명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가 버리니 책을 꾸며주고 있어요. 이거는 문장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비어있는 역할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래서 관계관형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사절은 주어 서술어가 뭘 꾸며준다?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민다.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이 그는 이곳을 떠났다. 어떻게? 소리도 없이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사절로 안긴 문장은 관용절이 꾸며지는 문장 바로 앞에만 써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이러한 특징도 존재한다. 이해하셨죠? 이것 기억하면 되겠고요. 인용절을 보면 우리는 무슨 인용과 무슨 인용이 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타난다.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와 뭘 사용한다? 라고라는 인용격 교사를 사용한다. 엄마가 내가 너무 예뻐 라고 말하였다라고 보면 이거 뭡니까? 이 내가 너무 예뻐는 누가 말한 거야? 누가 예쁜 거야? 엄마. 이거는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이때 말한 사람도 엄마고 나 또한 누가 됩니까? 엄마가 됩니다. 그지? 그런데 이 간접 인용으로 이와 유사하게 끌어오면 의미가 바뀌어버려. 엄마가 내가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이거는 간접 인용입니다. 근데 이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누구다? 엄마의 딸. 말을 하는 화자로 바뀌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꾼다면 직접으로 바꾼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엄마가 내 딸 너무 예뻐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인용은 상대방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온다. 간접 인용은 상대방이 말했던 것에 의도만 가져온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대요. 이해됐죠? 이것들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서술절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이 가라는 게 있어. 아까 이 가가 만들 수 있는 성분은 두 가지였었다. 첫 번째 뭐다? 이 가가 만든 성분 첫 번째. 네, 주어가 있었고 두 번째 보어. 근데 보어는 어떤 서술어 앞에만 쓰였다? 되다와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만 쓰였다. 그러면 보세요. 그는 경찰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주어, 보어, 서술어입니다. 왜요? 되었다 앞에 이 가가 쓰였으니까 이거는 보어입니다. 근데 주어 서술어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홑, 문장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가 뭐가 됩니까? 그가 키가 크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키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 가가 왔네요. 근데 뒤에 되다 아니다가 아니네요. 그 뭡니까? 그가도 주어. 뒤에 있는 키가도 주어. 뒤에 있는 서술어도 주어. 그래서 우리는 주어, 서술어 이런 구조로 올 때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를 우리 뭘 한다? 이것을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절과 우리 무슨 절? 서술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안 긴 문장, 이 전체가 아는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이해됐어요? 다시 복습. 이 가가 왔을 때 이 가는 두 가지 성분 얻는다. 첫 번째 뭐? 주어. 두 번째 뭐? 보어. 그런데 보어를 만들려면 서술어 무엇이 와야 된다? 되다,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되다, 아니다가 안 왔어. 앞에 이 가가 붙었어. 그럼 이거는 어떤 성분이다? 주어. 근데 그 앞에 주어가 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이라 한다? 무슨 절?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